어떤 이들은 내 그림에서 시를 본다고 말하는데 나는 과학만을 본다. 신인상주의를 창시해내며 현대예술의 방향을 바꾼 화가 조르주 쇠라. 1880년대부터 화가로서 활동을 시작한 쇠라는 주류 예술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자 같은 처지에 있던 여러 화가들과 어울리며 그들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이 시절 친구로 지낸 화가 폴 시략과 함께 전묘법, 즉 멀리서 그림을 봤을 때 혼합되는 미세한 색점을 칠해 시각적 혼색을 만드는 기법을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는 무려 2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인 끝에 하나의 대작을 완성했고, 이것은 선배 화가 피사로의 권유하에 제8회 인상파 전시회에도 출품됐으니 이것이 바로 1886년작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파리의 생강 주변 한적한 전원지대 그랑드자트 섬. 생강을 바라보며 각자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휴식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강을 바라보며 서 있는 사람, 혹은 누워 있는 사람, 강을 등지고 있는 사람, 딸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여성. 이 그림은 1880년대 파리 시민들이 파리 교외의 그랑드자트 섬에 모여 강변을 산책하며 휴식을 즐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장과 중절모, 양산 등 복장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그림 왼쪽 밑에 남자는 민소매 티를 입고 있어서 눈에 확 띄는데요. 이 남성은 노동계층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파리는 그랑드자트 섬을 중심으로 왼쪽에 부유한 사람들, 오른쪽에 노동계층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니 평소 나뉘어 살던 이들도 휴식을 즐길 때는 계층에 상관없이 이 그랑드자트 섬에 함께 모여 어우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림 오른쪽에 정장을 입은 신사가 서 있고 그 옆에 검은색 상의와 모자, 양산을 쓰고 뒷자락이 크게 부풀린 파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자가 보이는데요. 이 여성은 그녀의 애완동물로 보이는 원숭이에게 목줄을 걸어 함께 산책을 나온 듯 보입니다. 흥미로운 건 당시 프랑스에서 원숭이가 음란함을 상징했다는 건데요. 그렇게 쇠라는 이 여성을 곧 매춘부로 묘사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그림의 주요한 특징으로 무려 40여 명의 인물들이 거대한 캔버스를 가득 메우고 있는데 비해 그림 속 분위기는 사람 간의 소통은커녕 잔뜩 얼어붙은 것 마냥 극도로 정적이고 고요하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모네가 자연에서 받은 찰나의 인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화폭에 담아냈다면, 쇠라의 작품은 단순히 자연에서 받은 인상을 표현한 것이 아닌 실험적 도전으로서 2년간 작업실에 틀어박혀 무려 70점 이상의 예비 스케치와 드로잉을 거치며 만들어낸 인위적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쇠라는 사실 기존의 인상파가 빛에만 지나치게 얽매인 나머지 형태를 일그러뜨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는 오랜 연구 끝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색채를 원색으로 환원하는 등 색채 원리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한편 무수한 점으로 형태를 구성하는 전묘법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인상주의가 무시한 조형 질서를 다시 구축하고자 한 것이었으니, 인상주의를 과학적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한 그의 이러한 획기적 시도는 이후 신인상주의라 불리게 됩니다. 1891년 3월 이 대작을 발표하고 나서 성공과도에 들어설 무렵 쇠라는 만 31살이라는 너무도 이른 나이에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그가 요절한 데다 다른 인상파 화가들처럼 순간의 인상으로 대량의 작품을 제작하기보다는 여러 실험적 시도로 하나의 작품에 장시간을 투자한 만큼 현재 그의 남아있는 작품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나 적은 수의 작품으로 19세기 회화의 역사를 바꿔놨고, 오히려 현재 그의 작품을 많이 볼 수 없기에 그가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무려 2년의 시간을 바쳐서 남긴 이 대작이 우리에게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조르주 쇠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는 라스팅 임프레션즈에서 3D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